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PID 제어를 우리가 디지털로 이제 해보는 그런 실험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진도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걸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전달함수 있죠? 전달함수를 우리가 그 구했는데, 뭐 RRC 회로나 아니면 뭐 역학계에 있는 회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고, 또 전달함수에다 S는 J 오메가 해서 우리가 주파성답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방식으로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페이저 표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학년 때 배우고 몇 번 중간에 이제 계속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회로 구하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해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그 주파수응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저 표기법 자체는 뭐 이런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 나가요. 여기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적분을 하면서 우리가 뭐 수렴 범위, 적분이 존재하는가, 사실 엄밀하게 우리는 생략했지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페이저 표기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연파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자라고 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저 표기법이랑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얻어진 주파수 전달함수, 그죠? 그래서 그 주파수 응답이 사실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페이저 표기법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주파수 응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저 표기법을 한번 우리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진도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험, 그래서 총정리한 시간을 갈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페이저 표기법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페이저 표기법이라는 거는, 자, 우리 저기 정연파가 있죠. 정연파를 우리가 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차피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제 90도 이상 차가 나는 똑같은 이제 모양의 함수니까 구별 없이 사용을 해도 되는데, 뭐 편의상 그래서 뭐 사인이다, 어떤 정연파 교류 전압이 정연파로 표현되는데 이제 사인이다, 다시 말해서 t가 0일 때 0을 갖는다, 이런 유상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일러 공식 알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에서 이게 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는 그러니까 자 2의 j 오메가 t의 이제 허수부죠. 허수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정연파다. 그러면 VM, IM은 이제 맥시멈 값이라는 뜻이에요. 피크 값, 맥시멈 값 또는 피크 값, 그런 뜻이에요. 이 경우는 뭐 사인이다 그러면은 요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피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파는 요 vn 곱하기 2의 j 오메가 t의 허수부 값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 요걸 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표기법을 우리가 이제 페이저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허수값만 취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은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냥 사인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코사인 값은
실수부겠죠. 그죠? 요 Vn 곱하기 2의 제 오메가 t의 실수부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이걸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냥 2의 제 오메가 t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페이저 표기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중간에 이게 되는 정말로 그런지 이제 우리가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 없어요.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고안을 해낸 방법인데 상시 처음에 이제 제안됐을 때 이렇게 쓰고자라고 제안했을 때 이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죠. 그죠?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 없이 이게 정말 괜찮으냐. 그래서 근데 써보니까 대부분 맞고 이제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페이저 노테이션 하면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써요. 심지어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제 주파수 전달함수 그리고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데 그냥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는 걸 이제 페이저 표기법을 한다. 그냥 사인 정연파를 2의 j 오메가 t로 표현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페이저 표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구해야 할 때는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죠? 뭐 그게 직류든 교류든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실수지만 요건 이제 복소수예요. 그래서 복소수로 표현된 전압 전류를 우리가 곱해서 전력을 구할 때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전압의 공액 복소수 곱하기 전류 또는 전압 곱하기 전류의 공액 복소수 이렇게 곱해요. 이런 식으로 곱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이제 실수만 이제 빼서 우리가 2로 나누면 그게 유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실제 회로에 한번 간단한 회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선 저항만 있는 회로는 어떻게 할까요? 전압은 이렇게 주어지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압원이니까.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주어져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죠. V는 IR 해서 그럼 V가 요거죠.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R분의 Vm을 IM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죠? 간단해요. 저항일 경우에는 이상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전력은 그러니까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죠. 그러면 이 저항에 양당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페이저 표기법을 표시했을 때는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의 공액복소수를 곱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라 했죠. 전압 곱하기 전류의 공액복소수 또는 전압의 공액복소수 곱하기 전류 이렇게. 그러면 자 전압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공액복소수는 자 공액복소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공액복소수가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액복소수는 이제 허수부가 다른 두 개의 복소수의 쌍을 우리가 서로 공액복소수, 켤레복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공액복소를 이렇게 별표를 표시하죠.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복호정순이에요. 그죠? 그래서 2의 제오메가 t의 공액복소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제오메가 t의 공액복소수는 마이너스 제오메가 t가 될 거고, 그죠? 마이너스 제오메가 t의 공액복소수는 2의 제오메가 t가 될 거고, 그죠? 서로 쌍이니까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레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의 공액복소수는 VM은 실수니까 피크 값이니까 실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곱하면 1이 되죠. 지수가 0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피크 값
그래서 실제로 요 저항에 흐르는 전압 전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최대값의 최대값을 루트 1로 나눈 값. 이제 VRM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RMS. 이거 배웠죠? 네, VRMS는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 다시 말해서 전압의 시료값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나타나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증류에서 VI 곱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우리 뭐 가정용 전기도 220V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아니면 시료값이에요? 시료값이죠?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220V 이게 시료값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시로스코프로 가정용 전기를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220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0 뭐 몇십 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증류의 전력을 구할 때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저항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C만 있을 때예요. 커패시터만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전류는 저항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한계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전류는 전압의 미분이에요. 전류 값은 전압의 미분에 비례해요. 그죠? 그래서 그 비례함수를 우리가 이제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V 값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VM은 상수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T. 우리 지수함수의 미분, 그죠? 지수함수의 미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 이거는 뭐예요? 그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 미분 배울 때, 그죠? 요거는 아마 안 까먹을 거예요. 요 함수는 미분하나 적분하나 똑같은 놈이라 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가 있으면은 합성함수의 미분 있죠? AT를 우리가 Y가 합성함수의 미분 여러분들 배웠죠? 합성함수의 미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J 오메가 C 곱하기 VM 2의 J 오메가 T.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에는 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근데 J는 자 허수 단위죠. 허수 단위는 자 이게 없는 거죠. 실수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실수부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J 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이게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쓸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쓰거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바꿔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J 오메가 T 플러스 뭐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한다 했죠? 이렇게 구한다 했죠? 전압의 공역보수 곱하기 전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요 V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죠? 공역보수 구한 다음에 전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죠? 이렇게 구해요.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J 오메가 t는 이제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Vm Im은 실수예요. 그러면은 2의 J 오메가 2의 제곱 J 2분의 파이만 남는데, 자 2의 J 2분의 파이는 J라 했죠. 그죠?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0이죠. 그죠? 그래서 커피시터는 이제 전력을 소비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허수값을 가지는 전력, 이걸 우리가 이게 무효 전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전력은 소비하지 않고 그냥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만. 그래서 전압의 전류가 사실은 위상차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전압은 J 오메가 T고 전류는 J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전류가 뭐 사인파라 그러면은 상관없다 그랬죠? 사인 코사인이건 이게 여기 전압이에요. 그러면은 전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요. 여기에 전류, 여기에 전류예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이제 90도가 나는데, 2분의 8만큼 나는데 전류가 앞서야 됐어요. 앞서죠. 전류가 나오고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커피시터의 동작 원리랑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떤 징류를 흐리면은 여기 스위치를 달아서 징류를 흘리면은 어때요?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그때 흐르는 전류는 무한대예요. 그죠? 무한대예요. 초기값이. 그래서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다가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아주 무한히 지나면은 이제 전류가 0이 되겠죠. 그죠? 커피시터는 직류 전류에 대해서는 오픈 회로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전류가 급속하게 흐르죠. 스위치를 켰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앞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덕터 회로를 해봅시다. 인덕터 회로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는 우리가 순전히 편의상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류가 전압의 미분 형태로 표시됐으니까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여기서는 전압이 전류의 미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의상 전류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전압은 전류를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IM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오메가 C VM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우리가 여기다 I를 대입해서 IM 이게 저희 오메가 T인데, 오메가 L IM을 우리가 VM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쓰면 어떻게 돼요? I가 IM 곱하기 2의 J 오메가 T로 놓으면은, 페이지 표기법으로 해서 놓으면은 전압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전압의 공역 복소수와 전류를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Vn 곱하기 In 곱하기 2의 J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죠. 우리 커피시트에서는 2의 J 곱하기 2분의 파이죠. 근데 여기서는 2의 J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실수분은, 여기서의 실수분은 0이죠. 허수부가 마이너스 J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소비 전력은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에너지를 그냥 커피시트랑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그냥 저장했다가 보내고 이런 이제 그 과정만 반복하는 소자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은 0.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여기 이제 커패시터의 전압, 전압조를 폐형이라고 하면은 인덕터의 전압조를 폐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면은 전류는 마이너스 2분의 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차가 2분의 8가 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이상차가 2분의 8가 나니까 무효 전력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어때요? 커패시터에서는 전류가 나오고 전압이 나왔는데 인덕터에서는 전압 나오고 전류가 나와. 즉 전압이 앞서는 거예요. 전류보다. 또는 이걸 이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2분의 8만큼 앞선다. 또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8만큼 뒤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자 여기서 그 전압은 전류 값에 이제 미분의 이제 그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직류전압으로 가정하고 스위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전류가 0이죠. 그죠? 전류 0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 즉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까먹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RLC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R하고 L하고 C하고 따로따로 해봤으니까 우리 RLC를 한번 해보면은 자 우리가 각각의 소자를 우리가 페이지 노테이션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 아니죠. 자 결국 페이지 표기법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뭐 i가 im 2의 j 오메가 t다. 그러면은 dt분의 di는 뭐예요? j 오메가 i다 이런 뜻이에요. 미분이 그냥 우리 라플라스 변환처럼 라플라스 변환에서 그냥 미분이 대수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냥 s로 표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v는 j 오메가 v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우리 라플라스 변환처럼 똑같이 미분이 없어지고 그 미분 대신에 j 오메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 노테이션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수학적 증명은 엄밀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RRC 회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놨어요. 전류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분은 반대로 적분은 이거예요. 그죠? 적분은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변 적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변이 이 적분한 게 되고 그죠? 좌변이 이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미분은 j 오메가, 적분은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페이지 표기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이렇게 im 곱하기 2의 j 오메가 t로 우리가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압은 어떻게 돼요? R일 경우에는 그냥 똑같죠? V는 IR이에요. 그냥. 그죠?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V는 R 곱하기 I예요. 여기 I죠? 그죠? 여기 I예요. 여기 I잖아요. 그죠? 그죠?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는 어때요? 전류를 미분한 거죠. 자, 미분은 어떻게 된다고? J 오메가를 했어요. J 오메가. 전류의 미분은 J 오메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L이 비례상수니까 J 오메가가 L이 되는 거예요. 그죠? J 오메가 L. 자,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서는 어때요? 커패시터에서는 적분이죠. 전류의 적분이에요. 그죠? 그게 전압이잖아요. 그죠? 비례상수는 이제 C고 C분의 1이고 그죠? 그러니까 적분이니까 J 오메가 분의 1이에요. 다시 우리가 RLC 설명을 하면은 그냥 V R은 똑같아요. 그냥 RI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J 오메가 이거는 J GI 플러스 이거니까 이거를 I는 저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DT분의 DI DT분의 D가 뭐라 그랬죠? J 오메가예요. 그냥 바꿔주면 돼요. 그냥 그죠? J 오메가 L I 그 다음에 적분이죠. 적분은 뭐야? J 오메가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I 그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V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I죠. 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해요? 모양이 똑같네요. 그죠? V는 전류의 여기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 그죠? 이거 오메 법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를 이렇게 G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비례함수가 우리가 G라고 이걸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죠.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 살려보면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수부, 저항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리액턴스라 그래요. 리액턴스. 그래서 여기 허수부가 0이 되면은 요 L과 C, 오메가 L 곱하기 오메가 L 와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기억날 거야, 얘기 들으면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요 식은 많이 봤을 거예요. 아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표기하는데 이렇게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제 극좌표라고 그러죠. 극좌표라고 그러죠. 이거를 G를 표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위각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보통 뭐 실수부와 허수부 따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실수부 얼마, 허수부 얼마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크기와 이상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크기는 뭐라 했죠? 어떤 수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복소수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즉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의 근호다. 그죠? 여기 거리죠? 여기 이 복소수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은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분의 이거의
아크 텐덴트죠. 그죠?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게 이제 위상각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뭐에 따라서 뭐 전류가 앞서고 뭐 전압이 앞서고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우리 R, L, C 하나씩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아니라 그 중간 값을 갖는, 그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중간 값을 갖는 그런 위상차가 생겨요. 이제 그 중간이에요. 이제 2분의 파이도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아니고 이거 중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상 소비 전력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V와 I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제이모티는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만 남죠? 그죠? 자, 정일 경우에는 이게 0이에요. 그죠? 위상각이 0이니까 0. Vn 곱하기 IM 되고, 그 다음에 R이나 L이 있을 때는 이게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RLC별에서는, 자, V 곱하기 I, RMS 값에 V 곱하기 I에다가 코사인 파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위상각에 따라서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요 코사인 파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영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코사인. 위상각에,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상차의 코사인 값을 우리가 영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저항에서는 영률이 1이에요. 그죠? 왜? 위상차가 0이니까. 그리고 저기 인덕터나 커피시터에서는 위상차 영률이 0이에요. 그죠? 왜? 위상차가 2분의 파이니까. 그죠? 그래서 RS에서는 그 중간을 가져요.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일단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합시다.